아침 7시입니다. 식탁에 반찬이 6가지나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먹는 사람은 혼자뿐이죠. 누구 오나? 하고 기대도 해보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대신 TV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요. 가끔은 TV에 대답도 하시죠. 응, 맞아 이렇게요. 창밖을 보면 저 아저씨 또 산책하시네. 저 아주머니는 왜 늘 똑같은 시간에 장을 보실까? 이렇게 동네 사람들의 일상 패턴을 외우게 됩니다. 냉장고 문은 하루에 10번은 열어봅니다. 딱히 먹을 건 없는데도 말이죠. 몸은 멀쩡한데 마음은 시무룩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율라입니다. 오늘 나의 빛나는 오늘에서는 우리가 잘 몰랐던 건강의 적, 외로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건강검진에서 혈압 정상, 혈당 정상이라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혹시 외로움이라는 복병이 숨어있는 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꾹, 그리고 화면 2번 터치 부탁드려요. 그럼 먼저 외로움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외로움이 그냥 감정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외로움을 공중보건 위기라고 했대요. 뭐 그렇게 심각하냐고요? 이걸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고 계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무려 140만 명이 넘어요. 이건 대전 인구보다 많아요. 부산 인구와 비슷한 수준이죠.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외로움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일본은 아예 외로움 담당 장관이라는 자리까지 만들었어요. 장관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오늘 누구랑 이야기했나요? 몇 명과 만났나요? 이런 걸 체크하는 거래요. 처음엔 이게 무슨 일이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영국에서는 외로움이 국가적 재앙 수준이래요. 그래서 외로움부라는 정부 부처까지 만들었어요. 부서 이름이 참 슬프다 싶지만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외로운 어르신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50%나 높다고 해요. 놀랍게도 이는 담배 하루 15개비 피우는 것, 술 매일 마시는 것, 심각한 비만보다도 더 위험한 수치래요. 진짜 그럴까? 하고 의심스러우시죠? 그런 과학적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미국 브리검영 대학교에서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사회적 고립이 조기 사망 위험을 50% 높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외로움이 어떻게 우리 몸을 괴롭히는지 마치 범죄 수사하듯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 내용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화면 2번 터치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외로움이 몸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용의자는 면역력 파괴범입니다. 외로운 분들의 혈액을 검사해보니 코르티솔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어요. 이 녀석이 진짜 문제예요. 코르티솔이 너무 많으면 우리 몸의 경비원인 면역세포들이 활동력이 떨어진 상태가 되어요. 그래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작은 상처도 언제 낫지? 하면서 오래가죠.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아프지? 예전엔 감기도 안 걸렸는데 하신다면 혹시 외로움 때문일 수도 있어요. 몸이 외로우면 마음뿐만 아니라 세포들도 의기소침해지거든요. 실제로 UCLA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외로운 사람과 사교적인 사람의 백혈구를 비교해봤더니 외로운 사람의 백혈구는 활동력이 떨어진 상태였대요. 반면 사교적인 사람의 백혈구는 활발하게 바이러스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 용의자는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범죄자예요. 시카고 대학교에서 정말 오래 참아가며 실험했어요. 노인분들 229명을 무려 4년 동안 지켜봤는데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의 혈압이 10에서 15mmHg나 더 높았대요.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혈압약 하나 효과를 완전히 상쇄시키는 수준이에요. 약 먹는데 왜 혈압이 안 떨어지지? 하신다면 혹시 마음이 외로우신 건 아닌지 체크해보세요. 영국 요크 대학교에서는 더 무서운 결과가 나왔어요. 외로움이 심장병 위험을 29%, 뇌졸중 위험을 32%나 높인다고 해요. 이게 하루에 담배 15개비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이래요. 심장이 외로우면 두근두근 하는 게 설렘이 아니라 스트레스거든요.
왜 가슴이 이렇게 뛰지? 하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혹시 마음의 외로움이 심장을 괴롭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용의자는 뇌를 녹슬게 만드는 망각의 범인이에요. 네덜란드에서 정말 대단한 연구를 했어요. 어르신 2173명을 3년간 관찰했는데 외로운 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64%나 높았어요. 거의 2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완전히 사회적인 동물이거든요. 대화하고 웃고 화내고 새로운 걸 배울 때 신나게 활동해요. 뇌세포들이 서로 활발하게 소통하며 연결되죠. 그런데 이런 자극이 없으면 뇌가 할 일이 없네. 그럼 잠깐 쉴까? 하면서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마치 안 쓰는 자전거가 녹쓰는 것처럼요. 독일에서는 더 구체적인 연구를 했어요. 외로운 사람의 뇌를 MRI로 찍어봤더니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실제로 줄어들어 있더래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아까 뭐 하려고 했지? 이런 깜빡깜빡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마지막 네 번째 용의자는 마음을 시무룩하게 만드는 우울마귀입니다. 외로움은 우울증 위험을 2.6배, 불안장애 위험을 2.1배나 높여요. 밤에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어차피 누가 관심 있어?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해봤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조사해보니 외로운 사람들은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더 걸리고 밤중에 깨는 횟수도 더 많다고 해요. 양 세기도 지겨워. 1, 2, 3. 아, 몇 마리까지 셌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이에요. 처음엔 누군가 만나볼까? 했다가 잘 안 되면 역시 안 돼 하고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 점점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론적인 설명은 충분히 들으셨죠? 이제 실제 삶에서 벌어진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처음에는 조금 마음 아픈 내용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따뜻한 희망이 느껴지실 겁니다. 수원에 사시는 78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남편분을 2년 전에 떠나보내셨어요. 처음엔 이제 내 시간을 보내야지 하며 새로운 생활을 꿈꾸셨지만 막상 혼자 남으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뭐 하지? 하는 생각만 드시고 하루가 너무 길게만 느껴졌답니다. 좋아하시던 드라마도 재미없어지고 혼밥이 계속되다 보니 라면으로 때우거나 아예 굶는 날도 있었어요. 배고프면 먹고 안 고프면 안 먹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체중이 5kg이나 빠지고 밤엔 잠도 오지 않아 새벽까지 뒤척이셨죠. 병원에선 모든 검사가 정상이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외로움 때문에 몸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눈물이 차오르셨다고 해요. 부산에 사시는 73세 어르신은 자녀들이 서울에 살아서 혼자 지내고 계세요. 적극적으로 살아보자 하시며 경로당도 나가보고 등산 모임도 찾아보셨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경로당에 가서 인사를 해도 다들 바둑에 집중하느라 대답이 건성이고 바둑 배울 수 있을까요? 물어봐도 여긴 고수들만 두는 곳이라 하는 반응뿐이었어요. 등산 모임에서도 기존 멤버들은 20년 넘게 함께한 사이라 끼어들기 어려웠고요. 자녀들과의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5분 정도. 별일 없으시죠? 몸 조심하세요 하고 끝나는 짧은 대화였답니다. 자식들도 바쁜데 뭘 더 바라겠어. 그냥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가면 되지 하시지만 그 마음속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또 다른 도시의 이야기도 들어보실까요?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사시는 75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르신다고 해요. 예전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이였는데 요즘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해요. 가끔 용기 내어 인사를 건네봐도 짧은 대답과 휴대폰만 바라보는 시선뿐이었어요. 마트에 가는 게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었는데 이제 셀프 계산대가 그 자리를 대신하니 계산원과 나누던 짧은 대화마저 사라졌다고 아쉬워하셨어요. 이제 문제는 충분히 파악했으니 외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는 검증된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점점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1단계 작은 인사부터. 외로움을 없애는 첫걸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한마디면 돼요. 처음엔 어색하죠. 하지만 동네 슈퍼 사장님께 오늘 날씨 좋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관계의 문이 열립니다. 제가 추천하는 처음 건넬 수 있는 짧은 말 5가지 적어드릴게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여기 물건 참 신선하네요. 버스 언제 오나요?
이 꽃 참 예쁘네요. 오늘은 특히 바쁘시네요. 이런 짧은 대화들이 반복되면 어느새 서로 얼굴을 알아보게 되고 그게 외로움 예방의 첫 단추가 됩니다. 2단계 정기적인 모임 참여하기. 처음 모임에 가면 당연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3번 이상 만나야 친근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지관, 경로당, 교회, 절, 도서관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바둑을 좋아하면 바둑 모임, 노래를 좋아하면 합창단, 책을 좋아하면 독서 모임. 관심 있는 주제를 고르면 훨씬 오래 이어집니다. 특히 복지관 인기 프로그램을 추천드리면 요리 교실. 함께 만들고 먹으며 대화가 자연스럽게 생김. 노래 교실 옛 가요로 추억 공유. 컴퓨터 교실 서로 도와주며 친밀감 형성. 체조 댄스. 운동도 되고 웃음도 나옴. 만들기 교실. 작품을 보며 대화가 이어짐. 3단계 스마트폰과 친해지기. 이 나이에 뭘 하시는 분들 많지만 스마트폰은 외로움을 줄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처음에는 전화 걸기 받기, 문자 보내기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 카카오톡, 사진 찍기, 유튜브 보기, 날씨 확인, 지도 보기까지 확장합니다. 손자 손녀 얼굴을 영상통화로 보면 그날 하루가 반짝해집니다. 무료 강좌는 복지관 도서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4단계 새로운 취미 도전하기.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취미는 삶에 활력을 줍니다. 그림 그리기, 색연필, 수채화, 크레파스 등 무엇이든 가능. 서예 마음이 차분해지고 완성작에서 성취감. 화분 키우기 매일 변화를 보는 즐거움. 새로운 요리, 만든 음식을 나누며 대화의 기회가 생김. 취미는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같이 하면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5단계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강아지, 고양이가 부담스럽다면 작은 새나 물고기도 좋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 집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연구 결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노인은 외로움을 20% 이상 덜 느끼고 활동량도 더 많습니다. 6단계 자원봉사 참여하기. 남을 돕는 건 결국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도서관 책 정리, 복지관 급식 봉사, 병원 안내, 학교 앞 교통 안전지도.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하루를 따뜻하게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혼자 계신 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그런데요, 사실 외로움은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보여도 훨씬 빨리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주변이 혼자 계신 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드릴게요. 작은 관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나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정기적인 안부 전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짧은 통화지만 혼자 계신 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만들기. 함께 산책을 하거나 장을 보러 가거나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주는 등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외로움을 느끼는 어르신이 있다면 지역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센터에 연결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 주변의 많은 외로운 어르신들이 다시 환하게 웃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감동적인 변화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수원의 어르신은 복지관 요리교실에 참여하시며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를 느끼셨고 스마트폰도 배우셔서 손자들과 영상통화까지 하십니다. 요리도 다시 시작하시며 복지관 친구들과 나누는 기쁨의 하루가 꽉 찬다고 해요. 병원에서도 혈압도 정상이고 건강해 보이세요. 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어르신은 여러 모임을 전전한 끝에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서 자리를 찾았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깊은 해석에 감탄하는 사람들을 보며 자녀들과의 통화도 점점 길어졌고 대화의 재미가 되살아났습니다. 서울의 어르신은 아파트 내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녕하세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파트 걷기 모임에도 참여하시며 오늘도 나오셨네요. 같은 따뜻한 대화를 즐기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작은 관심이 기적을 만들어요. 외로움은 숨길 일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한 발짝만 용기 내보세요. 주변에 혼자 계신 분 있으시면 오늘 당장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하고 인사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전화도 좋고, 문자도 좋고, 직접 만나는 것도 좋고.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는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는 이렇게 극복했어요. 우리 동네는 이런 모임이 있어요. 혹시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안녕하세요 라고 써보세요. 다른 분들이 안녕하세요. 힘내세요. 하고 답해드릴 거예요. 작은 인사부터 시작하는 거죠. 외로움은 병이지만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에요. 약은 따로 없어요. 바로 사람이 약이에요. 관심이 약이에요. 따뜻한 한마디가 약이에요. 마지막으로 화면에 하트를 2번 터치해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혼자 계신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은 함께할 때 지켜지는 거예요. 외로움이 병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누군가의 빛나는 오늘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작은 관심, 작은 인사, 작은 미소.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되세요.